잘못했어요. 고백합니다. 저는 17년 전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를 술김에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때 임신 5개월이었고 다음 날 아이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영영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17년이 지난 오늘 낯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민호 씨, 17년 만이네요. 오늘 밤 8시 대전 블루문 모텔 302호. 혼자 오세요. 안 오면 정수기에게 전부 말할 거예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진. 17년 전 제가 망가뜨린 바로 그 여자. 협박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 모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17년 결혼 생활이 오늘 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황혼의 비밀 통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민호입니다. 48살, 17년 차 기혼남. 식음료 유통회사 영업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룻밤 동안 벌어진 치밀한 복수극의 전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강정숙과 저는 결혼 17년 차 부부입니다. 딸 하나를 낳아 키웠고 딸은 작년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어. 흥. 저녁에 들어오면 늦었네. 흥.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블 침대지만 우린 각자 끝에서 잤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키스를 한 게 언제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고 딸 때문에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저 이수진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진. 17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 17년 동안 악몽처럼 따라다녔던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17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아내 강정숙의 대학 동기였던 이수진은 우리 부부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수진은 당시 남편 준영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임신 5개월 차였습니다. 민호 씨, 수진아, 우리 자주 놀자. 아내는 수진과 정말 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그해 7월, 아내의 2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진 부부도 왔습니다. 다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밤 11시쯤 수진의 남편 준영이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수진아, 나 먼저 갈게. 민호 씨가 집에 데려다 주시겠지? 응, 걱정 마. 준영이 먼저 갔습니다. 자정이 넘자 아내는 이미 침대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수진 씨,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민호 씨. 차를 몰고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 물 한 잔만 마시고 가세요. 술 드셨잖아요. 커피라도 한 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운전했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수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정숙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네. 부러워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준영이랑 행복해요. 근데 요즘 준영이가 너무 바빠서.
좀 외롭긴 해요. 그때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의 욕망이었습니다. 민호 씨, 수진이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저 임신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민호 씨. 수지는 계속 밀어냈지만 결국 저는 그녀를 범했습니다. 임신 5개월에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를.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출혈이 심해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기를 잃었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무리한 성관계가 있었냐고. 민호 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이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제 아기를 돌려줄 수 있나요? 그게 수진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닐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아기를 잃었대. 그것도 이혼했대. 뭐? 준영이가 수진이를 의심했나 봐. 어떻게 아기를 잃었냐고. 수진이가 설명을 못했나 봐. 결국 이혼했대. 아내는 울었습니다. 내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전화도 안 받고.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 때문이야. 전부 내 때문에 수진의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 후로 수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도 이사를 갔고, SNS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내는 1년 동안 수진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날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는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수진이 아내 앞에 나타나 전부 폭로하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17년이나 지났는걸. 수진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겠지.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회사에서 받은 수진의 첫 문자.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저 이수진이에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2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17년 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3번째 문자. 오늘 밤 8시. 대전 블루문 모텔 302호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해요.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4번째 문자. 안 오시면 오늘 밤 9시에 정숙이 핸드폰으로 17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담은 긴 문자를 보낼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CCTV 영상도요. 마지막 문자. 선택은 민호 씨 몫이에요. 8시까지 302호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토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알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후에 대전 거래처 긴급 미팅이 잡혔습니다.
저녁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오늘 대전 출장 가야 해. 저녁 늦을 거야. 그래, 언제나처럼 무관심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건 들키면 안 돼. 오후 5시 회사를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대전까지 약 2시간.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뭘 원하는 걸까? 돈? 아니면 정말로 복수?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시 30분.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블루문 모텔을 검색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3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모텔 입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자.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어. 프런트로 들어갔습니다. 302호 예약되어 있을 텐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민호님 맞으시죠? 네. 여기 카드키 받으세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리 해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더블 침대,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한 여자.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어깨까지 내려오는 짧은 단발머리. 들어오세요, 민호 씨. 17년 만에 듣는 목소리.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7년 만에 마주한 이수진. 그녀는 변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따뜻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차갑게 담은 입술, 긴장한 어깨선.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수진 씨, 앉으세요. 그녀가 테이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야기부터 합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7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수진 씨, 대답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정숙이랑 딸이랑 행복한 가정 꾸리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평범하게 잘 살았겠죠.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그날 밤 이후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혈이 시작됐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죠. 의사가 물었어요. 어젯밤에 무리한 성관계가 있었나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준영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 친구가 절 강제로 건드렸어요 라고. 결국 아기를 잃었어요. 5개월 된 아기를요. 이미 성별도 알았어요.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수진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준영이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뭘 한 거야? 누구랑 만난 거야? 매일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수기의 남편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3개월 동안 버텼어요. 하지만 준영이의 의심은 점점 커졌고요.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혼했어요. 준영이가 제게 말했죠. 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런 내가 믿어지지 않아. 정수기도 연락했어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정수기 얼굴을 보면 당신 얼굴이 떠올라서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잃었어요. 아기도 남편도 친구도 전부 당신 때문에요. 그 후로 5년 동안은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전부 의미가 없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우울증, PTSD,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죠.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정수기를 봤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수기는 당신이랑 그리고 어린 딸이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 혼자만 무너진 거구나.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폭로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그냥 법의 처벌일 뿐이고요. 저는 당신이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길 원했어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준비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 17년 전 그날 밤. 수진의 집 앞 CCTV 영상 캡처. 제가 수진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시간 새벽 1시 23분. 두 번째 사진. 제가 나오는 모습. 시간 새벽 3시 47분. 세 번째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외상성 조기 진통으로 인한 유산. 네 번째 사진. 수진과 준영의 이혼 서류. 다섯 번째 사진. 최근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 어디서 찍은 건지. 당신이 우리 집 앞에서 주말마다 장 보러 나가는 거 다 알아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수진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수진이 손가락 하나를 펼쳤습니다. 제가 정수기한테 이 모든 증거와 함께 17년 전 일을 다 말해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끝나겠죠. 두 번째 손가락. 당신이 직접 정수기한테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혼하세요. 제가 증거를 쥐고 있는 한 어차피 결혼 생활 유지는 불가능해요. 세 번째 손가락. 당신이 오늘 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그러면 이 증거들을 당신한테 넘겨드릴게요. 뭘 시킨다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7년 전, 당신이 제게 했던 것처럼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수진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이번엔 제가 당신한테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자라서 안 된다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강제로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건 범죄니까요. 그럼 대신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세요. 봉투 안에는 하얀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면제예요.
강한 거요. 수면제를 드시고 자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증거를 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무슨? 수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깨어나면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수기한테 폭로. 두 번째, 당신이 직접 고백. 세 번째, 제 말대로 하기.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10분 후에 대답 안 하시면 자동으로 첫 번째가 선택되는 거예요. 수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떤 선택을 해도 끝장이잖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국 아내에게 들키는 거였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진이 제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내는 모르는 거였습니다. 수진이 거짓말하는 걸까? 약을 먹고 자면 정말 증거를 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세 번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좋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제 약 드세요. 수진이 물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수면제 맞죠? 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제가 불면증이 심해서요. 저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 드셨으면 침대에 누우세요. 지금요? 네. 약 효과는 30분 정도 후에 나타날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네. 17년 전 그날 밤에요. 당신이 절 건드릴 때 저는 계속 싫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제게 한 짓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 씨, 수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곧 잠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봐요. 수진 씨, 제발.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텔방.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블루문 모텔 302호. 이수진. 수면제. 내가 잠들었구나.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약 12시간을 잔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지는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씨, 잘 주무셨나요? 약속대로 증거는 봉투 안에 있어요. CCTV 영상 원본 USB와 모든 사진 원본입니다. 복사본은 없어요. 안심하세요. PS. 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우린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수진 마이너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USB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다 준 거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대체 뭘 한 거지? 왜 날 재운 거야? 몸을 확인해 봤습니다. 옷은 그대로였습니다. 벗겨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지? 침대 옆 테이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당신한테 뭘 했는지 힌트를 드릴게요. 당신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해 보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눈을 감고 완전히 잠든 상태. 두 번째 사진. 수진이 제 옆에 누워있는 사진. 셀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수진이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있는 사진. 네 번째 사진.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위에 올라타 있는 사진. 정확한 각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처럼. 다섯 번째 사진. 침대 시트가 흐트러진 사진. 여섯 번째 사진. 제 몸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는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갤러리를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은 총 28장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이 마치 저와 수진이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침대맡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어젯밤 내내 그냥 잠만 잤어요. 저는 당신한테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으로는 우리가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제 복수예요. 17년 전, 당신은 절 강제로 건드렸죠. 물리적인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한테 심리적인 폭력을 가할 거예요. 이 사진들은 완벽한 증거예요. 당신이 저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증거. 물론 실제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진만 보면 누가 믿을까요? 특히 정수기가 보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 미친. 이게 복수였어? 다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사진들을 가지고 살 거예요. 정수기한테 들킬까봐 매일 불안해하면서요. 17년 전에 제가 받은 17년 전 증거들은 다 돌려드렸어요. 하지만 이젠 새로운 증거가 생겼죠. 물론 저는 이 사진들을 정수기한테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 말을 잘 들으면요. 앞으로 3가지 규칙을 지키세요. 1. 정수기한테 평생 잘하세요. 2. 다른 여자 건드리지 마세요. 3. 매달 1일 제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세요. 이 규칙을 어기면 사진을 정수기한테 보낼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사진들 복사본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원본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클라우드에도 백업되어 있으니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메모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 매달.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 그런데 메모 뒷면에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사실 농담이에요. 저는 당신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정수기한테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요. 이미 복수는 끝났으니까요.